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하락의 공포로 장을 시작했죠. 미국 장의 낙폭이 제법 있어서 동시효과 때부터 오늘 장의 하락이 예견되었는데요. 이후 추세를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인하고 연기금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분위기에서는 코스피의 상승이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외인들의 현물 선물 동시 순매도, 그죠?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대량으로 좀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오른 상태의 분위기로 이어갔고요. 이런 상태면 일단 코스피는 상당히 상승 탄력을 받기 어렵다. 계속 그 연기금 또 외인들의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차트부터 잠깐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의 그 스토캐스틱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업종에서, 그러니까 종목에서 보는 그 스토캐스틱 차트와 지수 또는 업종에 관련된 스토캐스틱 차트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사실 작년 연말, 그죠? 11월, 12월, 1월 초까지 상당히 초 감매수 단계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때는요, 절대적으로 물량을 틀리면 안 됩니다. 거의 무조건 홀드하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까지도 초초 감매도,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냥 과매도가 아니라 과매수인데요. 이 과매수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매수고, 초과매수,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초초 과매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까지도 아주 초과매수 단계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 과매수 상태에서 이제 시그널이 데드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를 계속 한 2달 이상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간 스토캐스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 코스피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나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그 비중은 절대적이니까요. 거의 30% 가깝게 지금 비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어느 정도 그래도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지탱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주들이라든지 특히 전자의 또 다른 SK 하이닉스라든지,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그런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금 이런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파워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기대했던 건 조금 이렇게 반등의 모습을 보여서 골든을 한번 냈는데 오늘 다시 또 한번 밀어버리면서 다시 데드를 내서 그 부분이 조금 회복세가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조금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은 또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수가 0.79% 정도 상승을 보였지만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코스닥 스토캐스틱 차트는 좀 다른 양상이죠. 물론 1월달, 2월달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돌려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제법 과매수 권역에 들어갔고, 그죠? 지난번 고점들을 다 돌파하는 강력한 그
과매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코스닥의 지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세를 보여도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ADR 지표상으로 보시면은 오늘 사실은 뭐 장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살벌했죠. 별로 어제와 이어서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ADR이 이제 100을 이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들이 뭐 정말 이상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방어하고 또는 약간 수익을 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ADR 지표는 코스피가 100일 정도 뭐 거의 뭐 오른 거랑 내린 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했던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그런 의미고 또 오늘 보면은 주가가 코스피는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의 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중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10점 만점, 아니, 코스피는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8점 정도.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의 점수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차트로는 저 ADR 차트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러한 지금 레벨단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향세다. 오늘 이 하향세가 조금 주춤돼 버렸어요. 사실은 조금 더 그냥 내려가 버리고 반등이 이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일단은 주춤되면서 정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하락하는 폭을 드디어 이제 살짝 정지시키고 약간의 턴어라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지난번 저점까지 더 하향하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해서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5일 이동 평균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ADR 지표는 등락폭이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5일에서 한 7일 정도 간격을 두고 아래 위로 바운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일은 조금 중장기적이죠. 이건 제가 이제 주로 추세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로 대형주는 묶여 있고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비참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실 거다. 어느 정도 현상 유지 또는 조금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죠?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도 최근에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기운이다 볼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도 뭐 화끈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못 되네. 그죠? 그래서 일단 장세는 지금 그렇다. 그래서 오늘도 외인들의 그 선물 매도가 또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축적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연기금이 뭐 국내 주식의 비중을 다시 조금 더 뭐 20%까지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연기금 저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최근에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GS 리테일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 상에서 지금 이렇게 레벨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올해 3월 이제 중순부터 어느 정도 레벨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레벨업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레벨업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레벨업이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 밑에 GS 리테일을 확보하신 분들은 계속 홀드하고 가져가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단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 레벨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37,200원의 레벨 상단 안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대응 방식이 달라지죠. 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비중을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익절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제가 늘상 설명드리듯이 일정한 부분을 익절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다시 어느 정도 50 밑으로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값이 좀 떨어져서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동안에 이 스토캐스틱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계속 그 추세를 유지한다면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도 상관없겠다. 신규 진입하기는 지금 좀 높은 위치죠. 있으신 분들의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계속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그 레벨업도 한번 시도를 레벨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GS 리테일이 이제 편의점 섹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섹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GS 리테일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힘이 GS 리테일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혼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테마는 아니고 이제 섹터 내에서 편의점이라는 섹터 내에서 혼자 간다는 것은 그렇게 과히 좋은 힘이 계속 장기간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어떤 뭐 재료나 그런 또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뭐 올라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롱런으로 올라가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긴 조금 다른 다른 종목들은 섹터 내 다른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주간 스토캐스틱 잘 확인하시면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지니뮤직인데요. 지니뮤직은 어제 상한가를 갔죠. 어저께 제가 이 지니뮤직 덕분에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았던 하루가 되었던 이유가 이 지니뮤직 때문인데요. 상한가를 만들었고 오늘 이제 상한가가 이제 무너졌죠. 사실상 장중에는 더 이상 더 계속 진행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레벨업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310원이 지금 뚫렸죠. 7,310원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장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 스테이 단계라고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한 자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벨업이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강한 장대 상한가 한 방으로 끝난 거죠.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 미디어 음원 섹터에 대한 그런 강한 그 부분도 있지만 요즘 또 한창 유행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또 관련되어 있는 또 그런 섹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제니 뮤직이 특별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어저께 그 강하게 끌어올렸던 그 거래 대금이 오늘 지금 대부분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그죠? 상당히 또 많은 거래 대금이 이 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고 확인하자면 지금 뭐 여전히 좋은 주간 스토캐스틱의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제 60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높은 일간 스토캐스틱의 위치상에서 데드가 만약에 난다면 일부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밑으로 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물량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 아까 GS 리테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도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강하게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런 종목을 전체를 다 익절하고 나오는 것은 조금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형성이 잘 되지 않잖아요. 추세가. 그러니까 그 추세를 끝까지 한번 이용해보는, 더군다나 지금 물론 상한가 영향이겠지만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가장 고점을 최근에 찍었잖아요. 계속 찍고 있고 이번에 떨어지는 이 폭이 전 저점을 하향해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가 준다면 또 충분히 계속 한 파동 정도는 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좋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볼 종목은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에 물리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가끔 이렇게 계속 오는데요. 유니캐스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레벨 다운이 시작이 됐었고요. 레벨 다운 이후에 지금은 이제 다시 레벨 다운이 끝나고 레벨 스테이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 계열로 지금 레벨을 그려놨죠. 네, 이렇게 레벨이 다운된 이후에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지금 이렇게 레벨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윗부분에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단지 이제 하나 좋은 점이라면, 그나마 좋은 점이라고 막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폭이 상당히 깊으면서도 되게 빨랐어요. 되게 빨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래 대금을 살펴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거의 없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만큼 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지금 가도 되지 않는 구간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그 이동 평균선들의 라인이 있죠. 예, 21선이라든지 빨간선이 21선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선은 61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초록색의 121선,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올라갈 때마다 자꾸만 저항의 위치로 자꾸만 누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돌려서 나가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 나가기 위해서는 뭐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주면서 올라가면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그런 방법을 글쎄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이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도 이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에 관련된 구름대도 이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만들 수 있죠. 지금부터 이 각도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각도로 계속 올라갔을 때 이런 구름대를 만날 수 있는, 또 여기 하락 추세선의 상단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하락 추세선 상단도 벗겨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항선을 다 돌파해야 되는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하락 파동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돌리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인지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스토캐스틱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초감해도 상태에 들어갔었잖아요. 파란색 들어갔은 거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때는 절대 뭐 매도도 그러니까 그 매도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손절 쳐셔도 안 되고 또 새로운 금액으로 진입도 하셔도 안 됩니다. 이 초감해도권 이 파란색 그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이게 이제 풀어질 때 쉽게 말해서 돌파하고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지금 한 20 정도로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가도 된다. 그래서 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차트를 봐도 지금 가장 고점 부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과매수 단계에서 계속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과매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을 어느 정도 돌리는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믿고 갈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락 파동이 나올 겁니다. 하락 파동이 나올 때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어느 부분까지 잘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정체되거나 꺾이는지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이 유니캐스트에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볼 수도 있다. 만약에 물리신 비중이 100%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100%는 가지고 있는 내 포트 전체의 100%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유니캐스트에 얼마를 담아야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부분별로 내가 유니캐스트를 얼마를 사야지라는 플랜을 먼저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레벨단을 만들고, 그죠? 레벨단을 또 3등분으로 나눠서 3층, 2층, 1층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든 나눠서 분할로 사거나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계산하기 편하게 저는 600만 원이라는 예를 자꾸만 들잖아요. 내려올 때 분위기에서 100만 원씩, 올라갈 때 분위기에서 100만 원씩 사면 600만 원이 포트에 담게 되고 그 포트가 나의 이 종목에 대한 맥시멈이 된다. 그 맥시멈을 정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600만 원이 꽉 찬 상태에서 이 레벨 다운이 되려는 부분에서 만약에 손절을 치지 못했다. 그럼 6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6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지금 최소한 얼마나 떨어진 거죠? 그때부터? 대충만 봐도 많게는 한 30%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한 15% 정도까지 다시 리바운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큰 폭의 그러니까 물량이 꽉 찬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손절이라는 게 특히 훈련이 많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많은 고수와 그렇지 않은 하수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손절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손절을 하기 어려워도 600만 원을 이제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100%라고 했을 때 이 100%를 다 끌고 내려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최소한 나는 그래도 손절을 다 치기는 너무 힘들어. 난 그래도 유니캐스트를 앞으로 분명히 올라간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려가 돼. 그렇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그죠? 반 정도는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내려와야 이 기회에 다시 나머지 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는 불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돈으로 여기다 투입을 한다? 그러면 자꾸만 비중이 커지게 돼요. 비중이 커지다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저항선에서 다시 꺾여서 떨어지게 되면 더 비중만 커진 상태에서 손실폭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절의 중요성을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손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다면 전체가 힘들다면 반이라도, 그리고 아주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 목표인데 100만 원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아니 무슨 걱정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그 100만 원에 대한 손실, 이게 100만 원이란 금액이 아니라 이제 비중이겠지만 어쨌든 6분의 1에 대한 그 어떤 손실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지만 내가 다른 전략 또는 반등의 구간에서 충분히 플랜들을 계획을 짜고 다시 공략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캐스트는 상당히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종목은 아직 저의 관심 종목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또 저도 매매 가담을 하고, 지금 이런 구름대 같은 어떤 강한 저항선들이 일단 다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 보지만 이미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손실폭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드립니다. 효성화학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 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업을 들어갔다가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진입이 됐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레벨업을 시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화를 해서 지금 이제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졌죠. 레벨단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레벨단 하나, 미니 레벨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레벨단 상단을 오늘 또 뚫었어요. 네, 또 뚫어서 지금 계속 상승의 기운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죠. 지금 섹터가 되게 좋습니다. 섹터가 의류 소재 테마 섹터가, 제가 지난주에 그 테마 업종 섹터 설명드릴 때 이 의류 소재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되게 좋은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레벨업을 또 한 번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신규로 진입하시기는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그 비중에 대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관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과매수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거기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밀리면 조금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 조정의 폭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면 쉽사리 떨어뜨릴 수 있는 조정의 폭은 아닐 수 있다. 그럴 때를 이용해서 만약에 레벨업이 시도돼서 레벨업으로 진입된다면 계속 홀드, 절대 파시지 마시고, 레벨업이 풀릴 때까지 파시지 마시고, 레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때는 일부 익절, 그리고 다시 조정 시 신규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규 진입도 뭐 원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현재 상태로서 하실 수 있고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 다음에 종목은 클래시스라는 종목. 클래시스라는 종목.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레벨 다운이 지금 진행됐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첩첩이 매물대가 쌓이는데요. 물론 다행스러운 건 이것도 크게 매물대를 만들 만한 거래량이 같이 동반된 하락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면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싸움을 좀 하신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스토캐스틱 차트 상으로 지금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일단 돌림이 주어졌죠. 돌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하락 중인 종목들은 제가 잘 관심 종목 그 점검할 때 언급을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 점검 시간에 언급을 안 하는 종목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간 스토캐스틱이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물량이 없으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힘든 구간이 아니겠죠. 더 싸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종목이 점점 더 싸지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 물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나의 그 손해율이 커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더 떨어질 건데, 더 떨어질 건데,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쉽게 말해서 주간 스토캐스틱 있잖아요. 여기 50, 뭐 이 부분에서는 빨리 손절 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게 한 30 부근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이거 파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밀릴지는 장담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장투가 되는, 그죠? 손절을 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다음 반등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때 물량을 줄여야지 이때 와서 이 부분에서 판다? 네.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을 안 드리는 그런 관심 종목들은 제 관심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지금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저는 최소한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라도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떨어지는 걸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레시스 같은 종목도 지금 턴어라운드 일단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그 모습도 일단 고점이 지난 고점을 돌파한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잘 보시고요. 이 하락을 이용하셔서 이제 한번 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신규 진입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 레벨단이 만들어진 레벨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레벨 단입니다. 이 레벨 단을 최소한 벗겨서 레벨 업에 한번 구간이 나온 이후부터 그리고 스테이가 된 그 구간부터 저는 매매에 가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가급적 위에 있는 매물대가 줄어들 것이고 이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강한 에너지들이 지금 많이 결집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밑으로 자꾸만 떨어지는 것들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이 에너지 파동이. 물론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도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관심 종목에 두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실적들이 확인됐다 그랬죠. 클래시스 또한 2020년의 실적이 2019년에 비해서 조금 다소 안 좋게 나왔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2020년에 생각보다 이렇게 좀 행보 기간이 길었어요. 이렇게 툭 떨어졌다 올라간 것은 충격파에 대한 회복력이었으니까. 그죠? 정말 잘 나가는 종목들은 충격파, 코로나 충격을 해서 3월 달에 폭락했던 것을 이겨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대부분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다 올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준까지만 올려놓고 다시 행보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나서 물론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긴 하지만 2020년의 실적이 까보니까 2019년 실적보다도 못했어요. 조금 하향됐다고요. 그러니 구실이 올릴 수 있는 구실이 안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2021년 올해와 내년의 실적 전망은 어떠냐? 여전히 좋게 나옵니다. 물론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은 있지만
그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 4군데 이상의 증권사들이 계속 컨센서스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으로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계는 일단 지금 뭐 일단은 레벨의 상단까지 일단 올라갔던 모습 보였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하단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레벨업의 모습이 한번 나와줘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매물대들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20일, 60일 이동평균선들을 다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 크게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또 하나 좋아 보이는 또 분위기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 스토캐스틱 차트 상에서는 에너지가 지금 좋게 올라가고 있는 값이 나온다. 물론 아직 50을 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에 이 관성으로 50은 넘을 것 같은데요. 얘가 떨어져서 다시 돌려나갈 때 아마 이 레벨단, 그러니까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단은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크레시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오늘 좀 올랐죠. 예, 오늘 올랐네요. 예, 지금 보면 이러한 박스권이 만들어졌고요. 레벨업이 된 이후에 지금 급하게 그 레벨단을 빨리 스테이를 시켜버리고 그냥 훅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택배 기사와 관련된 뭐 어떤 처우 개선에 따른 뭐 인건비 또는 영업의 어떤 비용의 상승 같은 여러 가지 막 뉴스들이 나오면서 예, 좀 더 급하게 또 떨어뜨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레벨단의 중간 부분을 통과하고 있다. 그죠? 2층의 중간 부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서 이제 저점에서 확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영역이 확보할 수 있었던 영역인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레벨단이 이렇게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스토캐스틱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기운이 있을 때 따라잡는 것이 좋다. 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무조건 레벨단에서 기계적으로 3층, 2층, 1층을 제가 딱 맞춰서 사라고 절대 말씀을 안 드리죠.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과 함께 보시면서 어떤 3층, 2층, 1층을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비율을 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좀 사고, 여기서도 좀 사고, 여기도 좀 사고 하는 그런 구간 내에서의 비율을 좀 이렇게 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분할 매수의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지 기계적으로 여기에서 몇 프로, 여기에서 몇 프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되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사요? 싸다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토캐스틱 차트다. 그래서 지금도 CJ 대한통운은 일단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살려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그죠? 이때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했다. 그래서 요런 구간을 통해서 이제 물량을 더 확대하시고 싶으신 분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600만 원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럴 때를 이용해서 이제 물량을 담으시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럴 땐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돌파할 때, 그죠? 이제 2층 바닥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또 사도 되는 거고, 그죠? 가급적이면 제가 양봉에서는 안 사는 게 좋다 그랬죠? 음봉에 사는 게 좋은데 어쨌든 내일 다시 음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비중 확대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CJ 대한통운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은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지난 10월 달부터 제가 영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손절 라인도 타치해서 물량도 줄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아픔을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결국 실적을 받쳐주네요, 그죠? 갑자기 터지네요, 그죠? 일단 지금 현재는 레벨업 상황이고요. 레벨업 상황이고
일단 물량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게 지금 수익을 만끽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단기간으로 꽤 많이 올라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혹시 이때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영상을 쭉 드렸던 그 구간에서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이건 웬 횡재냐 이러실 수도 있을 만큼 그죠?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원인은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요.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만 1천 원 정도를 적정 주가로 예상을 하고 계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13만 7천 원까지도 올라간다. 2021년 올해 실적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향되어 있던, 그죠? 심지어는 레벨단 그 실적 적정 주가의 하단까지 지금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쌌다. 많이 쌌고 싼 구간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매수 사인이 또 주간상 매수 사인이 떴거든요. 그럴 때를 잘 공략해서 샀으면 좋았는데 요런 이제 주간의 매수 사인 그러니까 주봉에 통해서 저는 이제 매수 사인을 잘 포착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일봉에서는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세우는 차트로 일봉 차트를 사용하고요. 저는 분봉 차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봉 차트를 주로 제일 밑단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에서 이 종목을 앞으로 스윙을 시작한다 안 한다는 주봉에서 판단합니다.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시초가 됐던 거고요. 또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또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포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이제 계속 이렇게 주봉에서 관찰하면서 끌고 가는데 이렇게 한 번씩 터져주는 게 나오면 완전히 큰 이런 레벨업의 구간들이 나오면은 정말 반가운 일이 되는 거죠. 이 구간이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사놓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짧게는 3개월, 아니 보다 더 짧은 한 달도 될 수 있겠지만, 3개월, 길게는 1년, 2년도 계속 이런 지루한 장세를 보이다 갑자기 이렇게 레벨업을 크게 하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언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세력들이 이 부분에서 계속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매집했다는 거예요. 이 등락폭 20, 30% 정도의 등락폭은 충분히 버티면서 계속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등락을 유지했던 그런 종목일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바닥선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막판에 루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깨고 올리는 그런 루트 신호 있잖아요. 루트 기호. 이 루트 기호처럼 쭉 매집을 쭉 한번 하다가 한번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모양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 개인들이 많이 털리게 되죠.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하고 털고 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털고 나가는 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나갈 만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하지만 다시 올릴 때 못 따라 들어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의 고통과 기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올릴 때 이 부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라는 기법이 있다는 거. 기법은 아니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루트라는 모양의 어떤 그 추세가 많이 만들어져요. 요즘도 이것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속는 개미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속는 개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해 두고 급하게 들어졌다 급하게 올리는 경우는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언제? 이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 분석 왜 해요? 그냥 철저하게 차트만 보고 하는 거지. 게임하듯이 정말 그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게 단타잖아요. 그죠? 전 단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험담할 그건 없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이제 매매의 한 방법이고 그것도 뭐 거기에서 좋은 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정권사에서 개최하는 이 트레이딩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전부 다 단타로 해야지 단타 안 하면 그 1등, 2등 못 해요. 그건 전부 단타예요. 단타의 기술을 최대로 부려서 할 수 있는 게 1등, 2등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윙 전략으로 못 하죠. 왜냐하면 그건 대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2달, 석 달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1등, 2등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회전율이 많은지 몰라요. 회전을 엄청나게 돌려서 1%, 뭐 0.5%에서 1%, 2% 이걸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서 몇백 프로까지도 수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완전 다른 컨셉이긴 한데 어쨌든 카카오 한번 볼게요. 스토캐스틱 차트 돌았었죠. 50m로도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리바운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정이 시작됐다. 그죠? 지금 아직 50m로 내려오지 않는데 지금 거의 근처 왔기 때문에 그리고 데드가 난 지 3일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좋게 보고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떨어질 때 어떻게 변하느냐. 아직까지는 조금 이격이 덜 난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서 안정된 어떤 이격을 보이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격이 더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죠. 이게 지금 떨어지는 힘이 얘를 어떻게 망가뜨릴 것인가. 안 망가뜨리고 계속 한다면 얘가 힘이 없는 하락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정 하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레벨단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벨단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 와중에서 지금 중간 정도 레벨 2층 중심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도 돼요. 신규로 들어가도 되고 이미 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보유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셔서 충분한 물량을 51만 5천원이 되기 전까지 확보해 둔 상태에서 그 다음 레벨업을 또 한번 노려봐야죠. 그죠? 그 다음 레벨업. 목표는 무조건 레벨업이에요. 레벨업이 실패한다? 그러면 일부 익절 다시 한번 대기를 또 노려서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게 계속적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 아이고 연간 이거 뭐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에너지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어지럽죠. 상당히 많이 올라서 무섭죠. 하지만 이런 구간을 나눠서 대응하면 돼요. 안 그러면 카카오는 그냥 비싸서 영원히 내 손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실적은 앞으로 점점 좋아질 텐데 그러면 실적 좋은데 많이 올랐다고 더 안 올라가나요?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는 실적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분명히 조정이 나오고 깊은 조정이 나오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적정주가에 48만 4천 원이 적정주가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정주가 근처에 놀아요. 2021년 올해의 실적을 바탕으로 벌써 올해 8개월이 남았는데 9개월이 남았는데 아닌가요? 얼마 남았나? 9개월 남았는데 지금 벌써 올해 걸 다 끌어썼어요. 그렇다고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간다? 아니죠.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은 그 구간에서도 또 맥스의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적정 주가의 상단 밴드가 있잖아요. 하단 밴드가 있듯이. 아닌데 난 내려올 수도 있어. 내려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오냐? 30만 원까지도 내려오도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려오지? 아니에요.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왜? 그 등락폭을 만드는 게 주식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락폭을 만들면서 추세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40%인데요. 마이너스 40%를 어떻게 버텨요? 못 버티잖아요. 근데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40 왔다가 계속 더 내려가냐? 실적만 좋으면 더 내려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죠. 이때 오면은 정말 땡큐하고 사야 될 수도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의 실적이 잘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그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짧게 구간을 나눠서 제가 레벨을 만들잖아요. 레벨단을 만드는 이유는 혹시 그 밑에 떨어져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으니 여기에서 일단 잘라보자.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죠. 내가 정말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끝까지 버텨도 돼요.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게 장기 투자자잖아요. 장기 투자자도 좋은 전략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이고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그보다 나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겠다. 나는 이 하락 구간을 버티기 어려워. 내 성향상.
또 나의 자금 규모상, 나의 시간상 이 구간이 이게 뭐 그래프상 이렇게 쭉 가면 한두 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6개월 동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1년 동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버티냐고요.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 텐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다고 하더라도 구간을 잘 잘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벨 하는 겁니다. 레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레벨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죠? 이 레벨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레벨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레벨. 그죠? 여기서도 또 이렇게 레벨을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도 레벨을 만들어졌을 거고, 끊임없이 하락 레벨도 있고, 상승 레벨도 있고, 계속 그 레벨 단으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30분을 안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45분이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종목 영상 두고요. 지금 유럽장, 미국장들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악재들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코로나가 다시 3차 유행까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락다운 데가 너무 많으니까 또 이 경기에 무슨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그동안 좀 풀어졌는데 다시 여행이 멈춰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3차 유행의 그런 공포들이 지금 또 다시 오면서 가뜩이나 주가가 힘이 없는데 그죠? 예, 주식의 시세에 힘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번 찬물을 끼얹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경기 방어주들 그죠? 네,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또 일반 쇼핑 그죠? 유통 이런 쪽이 그나마 이제 컨택트가 좀 다시 될 거다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 찬물을 끼얹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포는 정말 단기적인 공포일 거다. 예.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백신 맞고 또 치료제들이 계속 이렇게 잘 개발되고 하면서 분명히 코로나는 작년의 경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저도 오늘 화이자 백신을 처음 1차 접종을 하고 왔어요. 지금 이 주사 맞은 팔이 얼얼한데 3주 후에 가서 또 2차 접종을 할 텐데요. 지금 뭐 미국은 뭐 한국보다 지금 좀 빠르게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요. 한국도 조금 지금 늦은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그죠? 뭐 보급이 될 거잖아요. 올 연말까지 설마 지금처럼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사실은 지금 같이 경기 민감주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한 분야에 너무 뭐 성장주냐, 민감주냐, 방어주냐 이렇게 딱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상황 보고 또 제가 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 그 섹터들을 관리해 드리잖아요. 그 섹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섹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사의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현재는 오히려 항공사 레저, 항공사 여행 레저의 지금 그 순위가 지금 사실 한 단계씩 이번씩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 이게 지난주고, 예.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예. 기즈 테마, 의류 소재 이런 거 다 지금 컨택트 주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들도 얹어서 스물스물 힘을 내고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그것도 종목들의 실적들이 어떤가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자꾸만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종목 하나만 특출해서 찾으면 그게 그 섹터에서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 오랫동안 달리기를 못해요. 오랫동안 가려면 여러 종목들하고 같은 섹터 내에서 묶여서 뛰어야 한참 동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섹터하고 이 업종 테마를 자꾸만 보는 겁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